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슈바르 제테. 네, 슈바르 제테입니다. 수성의 마녀 클라이막스 부분에 나와서 활약을 했던 바로 그 모비슈트가 HG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출시는 23년 7월 8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900엔입니다. 한국도 곧 있으면 출시할 거고요.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건담 슈바르 제트의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제 무장과 그리고 이펙트, 그리고 편손이 왼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랑 무장용 조인트가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별로 3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좀 크게 남아요. 스티커만 총 2종류가 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일실, 지금 총 2세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펌의 스코어 발동되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는 발동된 거. 지금 저는 발동된 걸로 전부 다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에 발동하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요. 또는 반대로 나는 발동 안 한 거 붙였다 그러면 발동한 것들이 다 남겠죠. 다 그대로 2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장인 가디언용입니다. 역시나 왼쪽에 검은색은 펌메스코어 발동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오른쪽은 발동한 거를 붙였어요, 저는. 그리고 이 스티커의 특징이라 그런다면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입니다. 두께감이 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빛 반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플라스틱 스티커다 보니까 일반 호일실과는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경계선에 보면은 이 그림자가 질 정도로 두께감이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메인 무장으로는 다목적 공방 플랫폼 가디안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펼쳐지면 안에 빔블레이드가 들어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일단 본체 다 살펴보고 봅시다. 이거 그냥 보기엔 기믹이 너무 많고 본체에 장착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펙트로는 요 가디안 안에 들어있는 빔 블레이드용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빔사벨이랑은 다르게 약간 칼날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왼손만 들어있긴 하지만 편손도 들어있습니다. 이 손바닥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가락 끝부분에도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겉면은 오히려 심플한 그런 형태예요. 이런 손이면 양손 다 넣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무장인 가디안을 전개하거나 이렇게 작동시킬 때 쓸 조인트들입니다. 다 3mm로 되어 있고요. 가장 짧은 게 한 세트, 이거는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 가디안을 고정할 때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조인트들을 사용을 합니다. 가디안을 분리해보면은 안쪽에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장의 기본 형태 만들 때는 이렇게 비대칭 길이로 되어 있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 무장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 가디안의 건비트들 사이에다가 끼워주고 이거를 여기 고정하는 거죠. 이 비트 안에도 이 조인트를 끼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리별로 있다 보니까 원하는 위치에 끼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걸 좌우 결합하면 요렇게 대검이 완성이 된다.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조인트들은 이 비트를 전신에 막 여기저기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슈바르 제테 일단 좀 작품도 이제 끝났겠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쓰일 줄 몰랐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이 슈바르 제테에 대한 감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본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성의 마녀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건담의 형태, 가장 기본되는 게 이 클리어 파츠 쉘 유닛이죠. 역시나 이제 허벅지, 어깨, 가슴, 머리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오히려 이제 어깨 뒤쪽 말고는 없더라고요. 백팩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으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뒷모습을 보면은 제타크에서 만든 모빌슈트, 근데 그게 딱 보여요. 특히나 이 스커트의 특유의 뭐랄까 곡선이랑 어우러진 무언가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앞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쉘 유닛, 흉부의 쉘 유닛이 이거 나 딜란자에서 봤는데 요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발이 좀 작기는 하다.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얼이라고 한다면은 이 발이 굉장히 앞이 좀 길고 뾰족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말발굽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독특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슈바르제트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저는 역시 머리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 위에 링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도 독특하기도 했고 마치 이거는 솔직히 블레이드 안테나라고 하기보다도 약간 좌우로 살짝 벌어진 데다가 앞으로 톡 튀어나온 게 마치 약간 악마의 뿔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인상이 되게 이 머리 쪽에서 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랑은 묘하게 좀 달랐던 게 페이스 슬릿. 진짜 코수염이 되어 있어요. 그냥 리얼 코수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면서 그치만 눈매라든가 이런 컬러링이 좀 진한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 눈 부분이 특히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테나랑 합쳐가지고 진짜 악마스러운 인상이었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페이스 슬립만 빼고요. 그 외에는 이제 머리에 덕트 부분이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작품에선 쓰이진 않았는데 이게 빔 발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쓰이진 않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여기도 일단은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통수. 저 몰랐는데 이렇게 뒤통수가 길게 뽑혀 있더라고요. 독특한 형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통을 보면은 이 옆구리가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 하얀 부분이 여기가 덕트인가 싶더라고요. 평소였다면 이 앞쪽에 달려 있을 건데 아래로 가 있으니까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들은 전부 다 클리어 블랙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이마 부분의 쉘 유닛도 마찬가지고요. 흉부 그리고 아래쪽 이 위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이고요. 아래도 클리어 파츠가 쓰여요. 저는 아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만들고 보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 쉘 유닛 안에는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 일단은 이 퍼메스코어가 발동된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 흉부 아래쪽은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좀 진해서 그런가 여기는? 그 외에 흉부나 몸통 쪽에 뭐 나름 각질만한 부분 적당히 각지고 그리고 그 제타크의 모블리슈트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옆구리라든가 이런 데 곡선이 좀 많이 보이고 특히나 흉부 위쪽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여기 어깨 안쪽에 붙이는 쉘 유닛 스티커가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다? 이게 아무래도 곡선인데다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붙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겉부분이 이렇게 딱 맞는 형태였거든요, 이게. 그렇게 스티커 붙이고 겉에다가 클리어 블랙 파츠 끼우는 그런 형태였어요. 어깨 디테일 자체는 이거 말고는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접합선에 그래도 패널 라인 넣어주고 뭐 좋았어요. 그리고 팔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에 리볼버가 있더라고요. 작품 안에서도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확산탄을 발사하는 탄을 쓰는 그런 무장이었고요. 여기도 쉘 유닛이 있습니다. 팔뚝 아래쪽에도 스티커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 자체가 되게 각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전 이 부분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골반은 제타크의 모빌슈트답게 앞쪽 스커트가 굉장히 프론트 아머가 독특하게 라운드진 형태로 되어 있죠. 작으면서도 라운드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쪽 스커트는 굉장히 밑에 뭐 날개 같은 것만 안 달려있지 완전히 딜란자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사이드 스커트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여기 다리 옆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회전하는 정도. 오히려 빼면은 3mm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허벅지에도 쉘 유닛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고 그 위에 클리어 블랙 파츠가 끼워지는 형태고요. 다리쯤부터는 각진 외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도 각진 형태이기도 하고 아까 상체랑은 조금 대비되는 느낌? 흉부에도 그렇고 머리에도 그렇고 곡선이 되게 부각돼서 있잖아요. 특히나 머리 부분은 완전 원이니까. 근데 다리 쪽은 각이 되게 많아서 각진 게 되게 많아서 약간 보기가 좋았어요. 특히나 이 무릎. 기존의 제타크의 모빌슈트에서는 보기 힘들던 조금 공격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무릎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 말이죠.
그리고 종아리 쪽도 되게 기존의 제타크 모빌 슈트에서는 보기 힘들었었던 이런 이제 굴곡이 좀 있는 그런 형태. 종아리 쪽에도 이제 추진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금이죠. 오금 부분에도 약간 동력선스러운 디테일들도 좀 존재합니다. 파츠 자체는 되게 심플했어요. 뒤에 있는 요 프레임스러운 부분 겉에다가 좌우로 그냥 조립을 해버리는데 되게 심플하게 잘 완성이 되더라고요. 디테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발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앞쪽은 진짜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래쪽은 오히려 좀 심플한 형태기도 한데 되게 독특한 형태였다라는 느낌. 뒤꿈치가 되게 볼륨이 크잖아요. 뒤꿈치도 잘 보면은 가운데 프레임에 좌우 파츠가 조립되는 형태여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회전축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접지력을 올려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형태였어요. 다음은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이 이중 볼관절이에요. 위에 볼관절이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제 손 동작 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이 친구 머리 돌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뒤로 잡고 돌려야지 안전해요.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돌리기 편하자고 옆을 잡잖아요. 이러면은 블레이드 안테나를 그대로 옆으로 눌러버리는 격이 돼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 위에 링 부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볼관절, 아래 볼관절이 있고요. 뭐 움직일 때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릴 때 보면은 크게 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옆에 큰 구조물이 없잖아요.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고개 드는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숙이는 부분은 꽤나 많이 움직이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고개 숙일 때도 되게 위험하긴 하네. 앞뒤를 잡아도 이렇게 숙일 때는 이 위에 손가락이 얘를 눌러버리네, 링을. 아무튼 머리 만질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는 내부 관절이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볼관절입니다. 몸 안쪽에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팔 자체도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어깨 장갑 별도 가동되고요. 팔 그대로 쭉 들어주는데 팔꿈치가 걸려버리고요. 이럴 때는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거.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팔꿈치 외장에 관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약간 연동되듯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갈라져서 움직여주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볼관절을 쓰기는 씁니다. 흉부 안에도 볼관절을 써가지고요. 흉부도 이렇게 볼관절을 통해서 좌우나 앞뒤나 여러 가지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는 거는 역시 스커트라든가 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흉부가 숙여지는 부분이 꽤나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고관절은 수성의 마녀가 의뢰 그랬듯 고관절 축이동 같은 건 없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거는 편하게 들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스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바깥 파츠가 좀 걸리기는 해요. 살짝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약간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좀 많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 때 스커트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요. 90도 조금 안 되잖아요. 다리 조금만 벌려주면 많이 올라갑니다. 무릎은 역시나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완전히 또 굽혀줄 수가 있어요. 지금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을 때까지. 역시나 무릎 외장은 관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꿈치랑 동일하게 별도로 움직여주고요. 근데 무릎 역시 이번에도 위아래 전부 다 C형 파츠를 써요. 좀 두꺼운 C형 파츠. 발목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연결이고요. 돌아가는데 역시 걸리는 거 없어가지고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발목 자체에 축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굉장히 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접지 하나는 또 기똥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꿈치가 또 앞으로 굽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 접지할 때는 바닥에서 좀 편하게 발목 꺾어주고 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동할 때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이라 그러면 허벅지가 스커트랑 맞닿는 부분 있죠? 그냥 힘있게 그냥 들어 올려버리면은 찍혀요. 저 벌써 찍혀 있거든요, 이미? 이게 화면에 담길까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각이 찍혀가지고 엣지 부분이 좀 찍혀 있고요. 약간 이제 스커트에 쓸려가지고 스크래치가 살짝 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다리 들어 올릴 때는 스커트 잘 피해서 들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꿇기 역시 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긴 한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스커트랑 허벅지가 맞닿는 부분이 있죠. 들어 올릴 때뿐만 아니라 들어 올리고서도 허벅지 돌릴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 찍혔어요.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꺾다가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요 아래쪽이 찍혔는데 이렇게 꺾다가 위에가 찍혔어요. 요거 이게 반드시 고관절 가동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팩은 딜란자 때처럼 되게 심플한 듯 했지만 뭔가 옆에 더 달렸더라고요. 가동이 가능하고요. 스러스터 유닛 자체를 가동을 해줄 수 있고 여기 자체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3mm 조인트용 요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무장을 끼워줄 수도 있고 수납할 수도 있고 스커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장을 들려줘 봤습니다. 가디언. 역시 대검이다. 역시 대검은 이런 맛이 있어야죠. 요런 좀 큼지막한 맛이 있어야죠. 요렇게 보는 것도 괜찮네요. 처음에 그 디자인 공개됐을 때 여기서 뭐 빔을 쏘겠구나 했는데 빔 게틀링이 내장되어 있는 게 맞았고, 그리고 뭐 대검으로서 휘두르는 것도 그렇긴 한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두꺼워요. 본체랑 비교하더라도 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꽤나 부피가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대검을 들었으면 안 해볼 수 없는 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당연히 한번 해봤고요. 손잡이도 적당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잡기도 어느 정도 각도만 잘 맞춰준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무장 내부에 요 조인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커버를 열고서 조인트를 밖으로 꺼내고 커버를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이게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은 커버 열고서도 내부에 디테일이 좀 있다는 거? 요런 것도 좋았고요. 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요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상의 수납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스커트였고요. 물론 백팩에다도 그냥 낄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백팩에 끼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일단 수납한 모습도 한번 보죠. 이게 수납한 모습이기는 한데 역시 뒤쪽 스커트보다도 백팩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하단 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이제 얘를 백팩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백팩에다 다는 것도 요게 더 멋지지 않나? 역시 대검하면 등 아닌가요? 조인트를 손잡이 잡아서 양손으로 빔 게틀링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온 모습이기는 하죠. 근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얘가 정식으로 총은 아니잖아요. 라이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를 직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금 각도 잡기가 좀 난해했어요. 어라?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몸에 좀 많이 밀착을 시켜야 한다고 해야 할까? 팔꿈치를 좀 많이 굽혀야 되더라고요. 이번엔 그냥 평범한 대검 액션? 일단 마음에 들었던 점은 팔 관절이 좀 단단해요. 그래서 검을 한 손에 들고 있어도 처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손목이 좀 단단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이 포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나중엔 좀 헐거워지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포즈입니다. 이렇게 대검을 들고서 휘두르려고 양손도 딱 줬을 때 요 완전 포즈가 잘 나와가지고 요건 진짜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무장인 가디언 한번 기믹들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모드별로 이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기본 형태는 가디언 시스라고 합니다. 시스. 말 그대로 기본 이 대검 형태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디언 시스. 그리고 이 대검을 전개해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빔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좌우로 동일한 파츠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대로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비트들을 개별적으로 다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빼주면 돼요. 분리하고 나면 이렇게 총 6개의 건비트와 건비트를 연결하고 있던 연결 파츠 그리고 빔 블레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빔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트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인트가 양옆으로 나 있기도 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빈 레일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치에 맞게 모양에 맞게 이펙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완성된 빔 블레이드는 이렇게 빔 파츠가 쭉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얘가 파란색이었단 말이에요. 클리어 블루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총 6개의 건비트입니다. 가운데 2개는 방어용 건비트예요. 그냥 보기에도 실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용이다라는 부분이고 겉부분의 디테일들은 이제 합쳐져 있을 때랑 똑같고 내부에 엄청나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3mm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총 몇 개죠 지금? 총 8군데네요. 삥 둘러서 8군데나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속되어 있는 그 연결 파츠들 그대로 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용 건비트가 총 2쌍 들어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로 대칭된 게 한 쌍씩 총 2쌍 들어있고 플라스틱 스티커를 쓴 만큼 반사가 장난 아닙니다. 반사광이 어마어마해요. 야, 이건 진짜 볼만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반사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좀 검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검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꽤나 볼만한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스티커다 보니까 두께가 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립하고 나면은 이 스티커가 붙일 만한 공간으로 약간 내부가 파여 있어요. 살짝. 자세히 보면은 딱 이 플라스틱 스티커의 두께만큼 안쪽에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은 딱 내부가 채워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 품질 자체는 굉장히 우수했고 내부에 딱 맞게 공간에 딱 맞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이면은 이게 약간 안 맞는데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스티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파츠 조립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색깔은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뒤쪽은 단색이네요. 그러면 비트잖아요. 전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수석의 마녀 디스플레이 베이스 가지고 그대로 비트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인트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애초에다 3mm로 구멍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냥 베이스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러니까 비트들을 전개한 상태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디언 드로우라고 합니다. 드로우, D-R-A-W, 그 드로우. 그리고 이 비트들을 몸에 연결할 수 있는데,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아까 봤었던 이 조인트들입니다. 연결 파츠들. 먼저 애니에서 나왔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가장 짧은 조인트를 먼저 활용을 할 거고요. 조인트를 먼저 이걸 몇 번이라고 부를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1, 2, 3, 4, 5, 6, 7, 8 할까요? 그러면은 6번과 7번에다가 먼저 껴줍니다. 가장 짧은 걸 먼저 끼우고 이렇게 비트에 볼록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비대칭 조인트를 짧은 쪽을 먼저 1번과 5번에 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긴 쪽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나머지 비트를 껴주는 거죠. 벌써부터 뭔가 멋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러고 아까 수납용 조인트 있죠? 숨겨져 있던 거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고 백팩을 좀 조작을 해서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어따. 이것이 바로 슈바르제트의 건비트의 새로운 모습, 가디언 마리오네트. 진짜 정말 이렇게 망토처럼 해놓은 거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애니에서도 보면은 애니에서도 이 백팩 가동시킬 수 있었잖아요. 요렇게 해서 또 이 비트도 가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모아줄 수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진짜 이것처럼 망토를 두른 느낌처럼 해놓은 거는 정말 잘 만든 연출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백팩의 한쪽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좌측만 껴놨는데 물론 대칭으로 오른쪽에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건 슈바르제테가 2개면 양쪽에 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등에 끼울 수 있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스커트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4개면 사방을 다 껴줄 수 있다는 소리니까 멋있긴 하겠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4개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2개로도 이미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것 같은데? 이미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날개가 4장이잖아요, 한쪽가. 되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디언 마리오네트의 몇 가지 형태가 더 있는데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더 해볼게요. 가장 짧은 조인트를 2번과 그리고 그 대칭되는 8번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눕혀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 조인트를 가지고 올 건데 이거를 먼저 지금 비트에 꽂는 게 아니라 이 날개처럼 될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먼저 통과를 시켜주고요. 이거를 방어형 비트에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조인트에다가 나머지 비트를 껴주는 거죠. 역시나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쪽 스커트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그 비대칭 조인트를 쓰면은 이 축이 짧아가지고 깊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투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비트를 스커트에 연결하고서 딱 이제
9L이랑 맞붙고 끝나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 개면은 TV판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습은 다 나온 건데 매뉴얼엔 이거 말고 두 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방금 이 스커트에 장착한 거랑 기본 개념은 똑같거든요. 근데 조인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방금 보니 스커트에 연결하는 거랑 기본은 같은데 비트를 눕히는 게 아니라 세운 다음에 조인트의 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란 녀석을 2번에 끼고 짧은 녀석을 몇 번이니 이거 6번? 이렇게 하고 백팩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백팩에. 이렇게 하면은 건담 X 마냥 백팩에서 X자가 크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짧은 조인트만 빼서요. 지금 이대로 얘만 뒤집어서 스커트에다 끼워주고요. 백팩에 있는 비트는 그대로 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날개를 접어놓은 듯한 형태의 가디언 마리오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슈바르 제테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프라모델 잘 나왔습니다. 이쁘네요. 무엇보다 이 기믹 구현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만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의 활약이나 분량이 좀 애매했달까. 뭐 그거는 애니메이션 이야기고 프라모델로 봤을 때는 일단 주의사항이 있었죠. 머리 만질 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머리에 장식들이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기존의 블레이드 안테나처럼 이렇게 착 이마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요. 그 외에는 이제 가동할 때 허벅지 쓸리는 거 조심하셔라 라는 거 정도? 무장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개 사면 두 개 산 대로 하나만 샀더라도 하나 산 대로 다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